자, 안녕하세요. 한스 어드바이저입니다. 요즘 화면바를 좀 이렇게. 자, 한스 식품 경영 이야기 조금 늦었죠. 제가 2달간 딴짓하다 오다 보니까. 오늘은 CEO의 진짜 목표가 뭐일까요? 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버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 좀 뭐랄까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이거 자꾸 보는 게 헷갈려.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이익의 극대화이고 그냥 뭐 좀 이렇게 좀 저급진 표현 뭐 이렇다고 하면 뭐 돈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돈 어떻게 버냐? 아, 나도 돈을 잘 못 버는데 돈 어떻게 버냐? 이런 동영상을 찍는다는 게 좀 우습지만 순수하게 그냥 동영상 이 컨텐츠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CEO들은 현금 흐름을 챙기더라.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만난 고객들 대부분 보이는 돈이든 보이지 않는 돈이든 이분이 돈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은 현금 흐름부터 챙기더라. 그래서 오늘은 자, 눈 한번 보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경영을 시작했어요. 1편에서 그렇죠? 경영을 시작했어. 이제 2편. 자, CEO가 됐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업 계획을 세웠죠. 목표를 세웠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그 목표를 가기 위한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매출 CEO가 목표를 세웠어요. 뭐냐? CEO의 유일 목표. 돈 버는 거다. CEO의 업무는 뭘까요? 우리가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은 사실상 본질은 이익의 극대화이고 이익의 극대화를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돈 버는 거죠. 여기 돈 벌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번다. 결국은 회사에 많은 현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EO는 어떠한 핑계도 필요 없다. CEO가 돈을 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뭐 크게 보면 국가 경제의 어떤 뭐 저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CEO 자신 가정에 대한 어떤 돈벌이 이런 것도 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통로가 되는 것도 있고 돈을 벌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CEO의 목표는 돈을 버는 거다. 즉 이익을 실현하고 그 실현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다. 이게 CEO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그게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어요. 돈의 흐름을 모르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맨날 들어오는데, 돈이 맨날 들어오는데, 돈이 맨날 나가. 그 남는 돈이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고, 돈이 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이 들고 나가는 시기가 아주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되면 뭐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떨 땐 돈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돈이 없고 이게 잘 안 맞물려요. 우리가 그 기어처럼 이렇게 저게 척척척척척척척척척척 이게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한 용어로는 운전 자본이란 개념을 우리 중소기업 CEO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 컨설팅하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 현금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 전환 주기가 내 회사의 한스 식품의 현금 전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운전 자본 그리고 현금 흐름 현금 전환 주기 혹은 현금 순환 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사업이란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스 식품 경영 이야기 첫 번째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사업은 내 자본을 투자하고 타인 자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유형 자산을 구매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제 공장도 다 지어졌고, 이제 제품만 만들면 돼요. 기계도 다 들어왔어요. 제품을 만들어야 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원재료를 구매해야 돼요, 우리가. 응?
원재료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구매하면 그 원재료를 구매하는 순간 비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산이 돼요. 자산이 되고 대차대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자산은 이게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잖아요. 유자라고 할게요.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예요. 유부. 요게 이제 맞게 같이 가죠. 예를 들면 재고자산 밀가루라고 할게요. 빵 밀가루를 1억 원어치 구입을 하면 매입채무가 1억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억 원어치 밀가루를 구입을 하고 1억 원의 밀가루를 투입을 해서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빵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을 때 매입처에다가 내가 그때 돈 줄게. 이렇게 해서 그 매입처가 너무 착한 사장님이라 오케이 그러세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왜? 아, 다음 달에 줘. 그 다음 달에 줘.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 매입 채무가 발생이 돼서 재고자산, 나한테 밀가루가 들어와서 밀가루 값을 줘야 되는 요 기간, 원재료 대급을 지급하는 기간이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줘야 된다. 그러면 한스식품은 밀가루를 구입하는 시간부터 한 달 동안 단기 유동부채가 1억 원이 생긴 거잖아요. 1억 원 이내 줘야 되잖아요. 쌩깔 수는 없잖아. 사업에 신용이 있지.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급해야 되는 돈 1억 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1억 원이 어디에? 첫 번째 방법은 통장에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수금이 되면 돼요. 1억 원이란 수금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받은 돈 가지고 주면 되니까. 그런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수금은 불확실하지만 통장에 있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을 제조를 해요. 그러면 제조하는 과정에는 기름값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 요금도 들어갈 것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것이고 즉 급여 경비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 5천만 원 발생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자 빵을 다 만들었어요. 소금빵 예쁘게 맛있는 소금빵을 1억 원어치에 5천만 원 경비 다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의 원가를 들여서 빵을 만들었어요. 이걸 팔아요. 얼마에 파냐면 2억에 팔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나는 우리 한스식품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매출 채권을 팔았어. 물건이 나간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허수야, 통장.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내 돈이라고 되어 있으나 내 통장에는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가공의 돈, 없는 돈. 그림의 떡, 없는 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요 기간을 우리가 현금 유출 기간이라 그러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1억 5천만 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1억 5천이 없다고 하면 빌려 쓰거나 아니면 내 돈을 집어넣거나 CEO의 돈을 집어넣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기간 수금되기 전까지 요 기간이 자금이 필요한 운전 자금이 필요한 기간이고 비로소 수금이 돼야 나한테 현금이란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한스식품에. 그렇죠? 그래서 운전 자금 이런 현금 전환 주기를 경영을 시작하면 그리고 경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뭔가 현금 흐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 자, 운전 자본은 재고 자산 플러스 매출 채권 마이너스 매입 채무라고 해요. 그리고 요 기간, 요 현금 유출 기간이라고 쓰여 있는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이 부족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현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생각해 볼게요. 적어도 3개월 동안 나가는 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급여도 나가죠. 급여를 늦게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임금체불 뭐 이러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고 급여도 나가야 되죠. 세금도 나가야 돼요. 뭐 부가가치세. 근데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립해두면 좋은데 그런 사장님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머릿속에는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야 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 인식해서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세금도 나가죠.
그 다음에 공과금도 나가죠. 현실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잖아. 이 매달 나가야 되는 현금을 항상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을.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의 가치.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현금 전환주기라는 건 예를 들면 요 기간이 제품 판매되고 되는 기간이 2개월이다. 그런데 수금은 4개월이다. 4개월 만에 수금이 된다 그러면 2개월 플러스 2개월에서 무려 1억 원, 자, 원재료 1억 원, 우리 경비 5천만 원, 다 이렇게 해서 3억 원이란 현금이 있으면 괜찮으나 없으면 빌리든가 해야 된다는 건 어렵죠. 그쵸? 자, 이 과정이 계속해서 돌아갈 거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갈 거니까 어느 시점에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갖고 있고 2달 동안 얼마 쓸 거니까 나한테 남는 현금은 얼마고 이걸 잘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런 현금 흐름 관리를 해야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사업에서 시작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도 현금 흐름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중소기업 CEO를 한번 만났어요. 지금은 CEO가 아닌데 꽤 큰 사업을 뭐 직원을 꽤 많이 두고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하시던 친구인데 사업을 접었대요. 접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현금 흐름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게다가 돈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요 기간 동안 돈이 없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빌리게 되면 부족한 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을 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익이 줄어들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사업해서 이익 내는 건 곤란하다. 즉 현금 흐름 진짜 중요한 거다. 엄청 중요한 거다. 예? 자, 다음 장. 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우리 CEO들께서 여러분들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구독자 여러분들 대표님들께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잊지 마시고 항상 방점을 찍습니다. 숫자 경영을 하자. 숫자 경영을 하자. 숫자 경영을 해야 됩니다. 자, 돈의 흐름을 알아야 사업이에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사업인 거예요. 그냥 내가 조그만 가게 하면서 오늘 뭐 100만 원어치 팔고 내일 80만 원 남하고 20만 원 내 저 일당이야. 이건 사업이 아니야. 그렇죠? 자, 돈의 흐름을 알아야 사업이다. 사업 목적이 뭐예요? 이익의 극대화.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거는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익을 실현시키는 건 현금화 시킨다. 여기 남은 문제는 뭐냐면 언제 현금화 시키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차곡차곡 이익 현금 쌓아놔서 20년 후에 이익을 실현화 시킬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자,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실현시킬 것이냐. 적어도 1년, 한 달, 6개월. 자, 한 달에 내가 적어도 1억 원의 현금 이익을 창출을 한다. 그리고 이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하고 실질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유보를 해두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금화 돼야 된다. 이익이라는 건. 즉, 실제 화폐 가치, 화폐가 돼야 된다.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4억 원 매출이 수금이 됐어. 4억 원이 수금이 됐어. 빵값이 4억 원이 수금이 됐는데 3억 원을 내보내고 1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다음 달에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매출 채권 회수 기일이 45일이야. 한 달 반 뒤에 또 4억이 들어올 게 확실하다고 하면 이 1억 원을 기계를 사든 아니면 좀 매출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재료인 밀가루를 조금 더 사든 아니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광고 비용을 더 쓰든 광고 선전비를 더 쓰든 1억 원 안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4억 원이란 돈이 45일 후에 100% 들어온다는 가능성이 예를 들면 90%다.
그럼 나머지 10%, 1,000만 원은 남겨놔야 되겠네. 이런 어떤 관리의 어떤 그, 뭐랄까, 마음가짐?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진짜 중요하다. 자, CEO가 알아야 될 사업의 숫자는 뭐냐, 돈의 흐름에서. 자,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장님들 중에 통장에 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사장님 통장은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통장에 잔고 얼마 남아 있는지 보세요? 물어보면 안 본다는 분이 50% 이상입니다. 그냥 감으로 알고 있는 한 1억 있어.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 사장님이라면 CEO라면 회사에 진짜 통장에 돈 얼마나 있지? 이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통장 관리 방법을 몰라. 그냥 통장 하나 갖고 써. 부가세. 좀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돈 버는 절대 예책, 그거 진짜 참조할 만하거든요. 통장에 이름표 붙이기. 응? 제가 보험 상품에도 이름표를 붙여라고 하는 것처럼 통장에 이름표 붙이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재무를 몰라, 회계를 몰라. 세무사가 다 해준다고 알아요. 세무사는 회계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무 신고를 하는 사람이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더라? 뭐 10억 팔면 1억 남아야 돼, 2억 남아야 돼, 이런 개념이 없어. 원가율도 몰라. 그냥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5년, 10년 사업을 하다 보니 그냥 돌아가요. 얼굴 크게 그냥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 사업하고 있고 그간 문제 없었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만 해요, 사장님이.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낼 때 되면 나 찾아와서 세금 덜 내야 돼.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세금이 많이 나온 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만큼 돈을 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죠. 나는 절대 그만큼 돈을 벌지 않았는데 왜 세금을 내라는 거야? 사업 접어야 돼. 나는 그만큼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지금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낼 때 되니까, 세금 너무 많이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 자료를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나는 돈을 벌지 않았다. 지금 나한테 돈이 없다라는 뜻인 거지 돈을 벌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벌었을 때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죠.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건 뭐예요? 사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뭐 해야 돼요? 돈을 벌고 돈의 관리를 해야 된다. 돈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금 흐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숫자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100% CEO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의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 돈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수익이든 어떤 돈의 자산의 증식이든 이게 자잘못이 누구한테 책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사업을 하는 CEO는 CEO 회사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대한 책임은 100% 누구 CEO한테 있다. 사원들이 일을 못해서 사원들이 생산성이 없어서 이건 핑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 사원들이 생산성이 없으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돈을 아껴야 되는 이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CEO가 갖고 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장. 자, 현금 흐름표부터 만들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 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로 가요. 재무제표에 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거 봐. 현금 흐름표도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자본 변동표 이런 거. 자, 그럼 회계 용어 빼고 현금 흐름표는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왜? 현금 흐름표는 그냥 중소기업의 가계부를 만들어라. 자금 수지를 만들어라 이거지. 어떤 신용평가 회사에 쓰고자 하는 현금 흐름표, 거기에 있는 어떤 양식에 의거한 현금 흐름표를 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아는 내용들을 써라. 자, 이거 볼게요. 자, 제목, 소제목, 현금이 들어와야 실현이익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옆에 주식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실현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실제 들어온 돈이 생겨야 이익이 발생된 거라는 거예요. 화면 이게 높였더니 이게 눈 마주치는 게 개심치레하게. 자,
자, 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만들어도 돼요. 몇 장 줄 해가지고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전월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응? 자, 오늘 영업에서 돈 얼마 벌었고 투자 재무활동 이거는 여러분들 책 한 번만 읽어보면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가서 현금 흐름표만 보고 딱 몇 줄만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 매출에 의해서 내가 매출이 발생됐고 매출 채권 회수가 돼서 2천만 원이 들어왔고 2천만 원 들어온 거 중에 밀가루값 1,000만 원 줬고 직원 월급 500 줬고 기타 뭐 세금 200 냈어. 그랬더니 매출과 영업과 관련해서는 2천만 원 들어오고 1,700만 원 나갔어. 그쵸? 그쵸? 이게 2천만 원. 얘는 다 합치면 1,700만 원. 그 여기 왜 잔액이 300이 남는 거예요. 밑으로 써야 더 편한가? 하여튼 그러면 지금 1,300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내가 뭐 기계 같은 거를 기계 뭐 조그만 1,0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을 했고 새로 헌 기계를 700만 원에 팔고 새 기계를 1,000만 원에 샀어. 그랬더니 투자 활동 이게 유형자산 구입은 투자 자산의 투자 활동이에요. 30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파란색이 마이너스 있습니다. 재무 활동은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2천만 원 은행에서 빌렸고 돈 갚는 거 500만 원 갚았어. 이렇게만 쓰라는 거죠. 현금 흐름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만 현금 흐름표를 써놔도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표를 쓰는 중소기업이라면 돈 못 벌 수가 없어요. 왜? 현금 막 나갈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든가 아니면은 매출 채권을 회수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왜 현금이 없지? 아이고 돈 빌려야 되겠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날 응? 내가 영업 활동을 열심히 안 했는데 성과가 없는데 이번 달 카드 결제금이 500이야. 카드 결제를 500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25일 딱 됐대. 카드 결제 500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을 알고 있다면 이번 달에 내가 지금 뭐 1,500만 원이 있는데 뭐 쓰고 카드 결제하고 나니까 700 남네? 이런 게 딱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개인 자산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 더더욱 말해 뭐해.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은 3,700 들었고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말 현금이 맞나? 맞겠네요. 그쵸? 여기 이제 잔액이 1,000만 원 있었으니까. 그래서 2,500만 원이 생겼다. 있다. 그럼 이게 내 다음 달 2,500 넘어가고 이렇게 매달만이라도 제발 써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요 디테일하게 현금 흐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금 수지 계획, 자금 일고를 쓰고 통장을 제발 봐라. 사업을 하면서 이따위는 봐라. 이따위 죄송. 이것 정도는 봐라. 이 정도는 꼭 봐라. 이것을 대표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제가 이 동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구독자분들 뭐 제 동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이게 지금 즉시 영업에 도움이 돼? 예, 즉시 영업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 영업을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영업을 원하신다면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사장님들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1차 계약이 아니고 2차 계약, 3차 계약 한 고객에게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나도 사업이고 여러분들도 사업이니까 비즈니스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 컨설팅이 돼야 더 좋은 성과, 더 나은, 더 고액의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숫자들 좀 지우고, 자, 우리가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쉽게 좀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려나?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제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유동자산이 1억 5천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1억 5천이 있는 거예요. 1억 5천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1억 원이 있고, 예수금, 주식을 사지 않고 지금 그냥 증권계좌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매각을 하고 이틀을 기다려야 D 플러스 1이 돼야 현금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매출 채권이라고 한 거야.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야. 그 돈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란 형태, 즉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이란 형태로 있는 거예요. 내 거는 맞아. 내 거는 맞는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한 7만 원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7만 원인데 5만 원이 될지 3만 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 어떤 기업에 내가 1억 원의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 매출 채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 90%는 돼. 근데 이 회사가 내일 도산할지 아니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갈지, 그래서 이 1억 원이 1억 원 전체가 수금될지 9천만 원만 수금될지 5천만 원만 수금될지는 솔직히 몰라. 그러나 1억 원이 수금되도록 관리는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현실화되지 않은 돈. 개인적 입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나한테는 매출채권 같은 의미예요. 자, 예수금은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금도 내가 삼성생명 주식을 팔았어. 5천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1천만 원밖에 없어. 그게 인출 가능 금액이라는 거고 4천만 원은 내일 뺄 수 있어. 현금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재고자산 같은 거다. 아직은 이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나한테 뭐로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 1억 5천이 지금 나한테 있긴 있으나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결국 얼마냐? 1천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자 25일이라고 할게요. 보통 25일이 카드 결제일아니에요. 그렇죠? 25일 카드 결제일. 자 25일인데 지금 내가 가용현금은 1천만 원 있는데 카드 결제 대금 혹은 뭐 대출 상환 금액이 3천만 원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에요. 현금 흐름이, 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천인 거지. 그러면 은행에서 빌릴까요? 자, 예를 들면 그 카드 대출 받는다 칩시다. 은행은 시간이 걸리니까 큰일 났다. 내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드론을 땡겼어요. 카드론 땡겼더니 금리가 10%, 15%막 이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예수금을 D 플러스 2일 전에 팔아서 내가 가용연금을 적어도 3천만 원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죠. 이게 현금 흐름인 거예요. 이런 현금 흐름 관리가 되어야만 중소기업이 경영하는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은 그냥 좀 뭉뚱뭉뚱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정말 현금 흐름 관리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스폼 쓰시면 예스폼 같은 데 가셔가지고 자금 일보, 자금 수지 계획, 뭐 일일 자금 수지 계획, 주간 자금 수지 계획, 월간 자금 수지 계획 이런 거 있어.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얼굴 쫙 오늘 머리 젤을 안 발랐어요. 이거 농담. 이런 걸 보세요. 보시고 중소기업이 자금 수지 계획 매일 쓰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도소매업 같은 데는 좀 추천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금 수지와 현금 흐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좋은 사장님들 그리고 혹시라도 뒷장에 나오는 사장님들, 뒷장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고 뒷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의 대표님들한테는 오늘 제가 얘기한 동영상 보시면서 고객들한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높으니까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금 흐르면 돈 쓰지 말라 그러세요.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현금 흐름도 모르시면서 돈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자, 이런 CEO. 야, 매출도 늘어나고 회사도 점점 커지는데 왜 맨날 돈이 없냐, 현금이 없냐. 세금 낼 때 되니까 나는 그렇게 벌지 않았어.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는 우리 중소기업 CEO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게 버셨어요. 그렇게 버셨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는 1억 벌었는데 너 3억 벌었지 하고 3억 원어치 세금을 절대 매기지 않아요. 1억 원 벌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억 원만큼에 대한 세금을 과세한다. 결국 그러면 내가 돈을 그렇게 벌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지금 관리를 개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소기업 대표님들 말하십니다.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성 자산 제일 중요하다. 매출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회사 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100%예요. 언제 망해도 망해. 내일 망하진 않겠지만 1년 이내, 2년 이내 그건 망하는 전조가 보이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정말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좀 유식한 용어로 발생주의에게 손익계산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현실 경영, 숫자 경영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믿어라.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경영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 회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을 신고하는 곳이고 기장료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면서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현금 흐름표 작성해 주세요. 우리 회계 봐주 이건 아니지. 그렇다면 그런 걸 원한다면 세무사님들한테 그만큼의 용역 비용을 더 지출하셔야죠.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시죠. 왜? 전문가들이고 그걸 못 보는 그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대신 15만 원 주면 15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지. 근데 15만 원, 20만 원 기장료 주면서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고 현금 흐름표 작성은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하지 않아. 회계 관리를 해주지 않아. 누가 해야 돼? 회사에서 해야 돼요. 회사에서. 자, 회사에서 하기 힘드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좋은 컨설턴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해진 회계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계부 쓰듯이 쓰면 돼. 가계부 쓰듯이. 여러분들 노션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노션 이제 좀 작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깔난 걸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으로는 더하기 빼기가 전부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누기도 없고 곱하기도 없죠.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자, 제가 관리회계 강의 들으신 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관리회계는, 관리회계 숫자는 사칙 연산이 전부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전부다. 그거, 여기 우리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모르시는 분 없잖아.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라. 그걸 알아야 된다.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면 돈이 안 도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돈이 안 도는 이유를 알면 관리가 돼요. 매출 채권 관리, 매입 채무 관리, 재고 자산 관리. 이게 아까 운전 자본이잖아. 3대 운전 자본이잖아요. 매출 채권 회전길, 매입 채무 지급길, 재고 자산 회전길.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면 그래도 그냥 이것만 해도 흑자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것만 잘해도 흑자 경영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제가 지금까지 만난 고객들 중에 야, 돈 좀 번다 하는 대표님들은 돈 관리가 되더라. 현금 흐름 관리가 되고 그 보고를 여직원들한테 받고 있더라.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양식이든 그건 받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드리면서 괘씸치려한 눈빛으로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으로 경영하는 CEO는 안 됩니다. 회계로 경영하시는 CEO, 숫자로 경영하는 CEO, 감으로 영업하시는 컨설턴트 안 돼요. 회계로 영업하는 컨설턴트, 우리 한스 어드바이저 약간의 좀 그 핵심 쪽이 그쪽으로 가 있죠. 그러나 한스 식품 경영 이야기에는 다양한 걸 담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 노무, 회계, 관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가능하면 좀 재미있게 담아보려고 하려나 제가 얼굴이 재밌게 생기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최대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 그 컨텐츠는요 늦어도 2주에 한 번은 좀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부터는 또 여러분들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 배달됩니다. 주간 한스 어드바이저 배달되고요. 자 여러분들 7월 무더위 장마 화이팅 하시고 좋은 성과 있는 한 달 되시고 장마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